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파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과 부등식에서 미분이 어떻게 적용되는가 미적분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투에서도 했었죠. 거기에서 개념이 확장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부등식은 진짜 수투랑 완전 똑같고요. 방정식은 하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된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방정식에서 미분을 사용하는 이유는 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근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 즉 인수분해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근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프를 그려서 근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는 것,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를 물어본다던가 근의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게 하는 범위를 물어본다던가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주고 이 녀석이 근을 중근을 갖는다, 또는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 하면 예전에 그냥 판별식을 이렇게 썼었죠. 얘가 이제 이렇게 3차로 넘어가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줄어들잖아요. 가령 이런 식으로요. 그럼 이거 이제 수투에서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미지수, 그러니까 기지수가 들어간 것들을 옆으로 넘깁니다. 이렇게 되고 이 친구는 ax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놓고 나서 이 둘의 관계를 두 함수의 교점으로 해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실근이다, 방정식의 실근이다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는 우리가 쉽게 그릴 수 있죠. 우리가 잘 쉽게 그릴 수 있는 친구고, 좀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조금 풀기가 편해지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친구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빠르게 그릴 수 있고, 원점을 지난다는 사실, 이러한 사실들, 그리고 등등의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겠죠. 숫자를 이제 3으로 하면 이제 너무 간단해지는데, 이렇게 하면 이제 여기가 0,0이고 각각 극대극소의 좌표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해놓고요.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정도 아이디어를 던지는 데 의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 친구 빨간색으로 밑줄 친 애는 여기 0,1을 정점으로 하고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직선이죠. 선생님이 이런 걸 이제 도라에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럼 이 친구가 기울기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기울기에 따라서 근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특정한 근의 개수를 맞추게 하는 게 문제였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에서 접선의 방정식, 그리고 교점의 개수 등등 이러한 개념들이 다 총체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문제였죠. 그래서 수투였으면 이 변곡점 기준으로 여기서 몇 개 생기나 여기서 몇 개 생기나 접선의 개수 등등을 생각을 해가지고 추론을 시작할 겁니다. 이게 이제 사실 원래의 수투에서의 개념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어떻게 되냐, 여기서 x 세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은 놔둘게요. ax, 쉽게 말해 이렇게 풀었다면 이제는 x로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요. 왜냐?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었으니까.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게 지금 미적분에서의 상황입니다. 이제는 이 친구의 개형을 하니까 이 친구의 개형, 특히 극대극소의 정보를 알면 이 a의 값을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더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겠죠. 둘 중에 뭐가 더 쉽냐,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의 느낌이 바로 이 방정식에 우리가 미분이 적용되는 상황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다함수가 아니라 그냥 초월함수가 시험에 나올 수 있겠죠. 이 책에 있는 문제들은 대부분 초월함수의 근을 판단하는 거니까 결국엔 여기도 그래프 그리는 게 목적이다. 그리고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A 들어가 있는 문제, 기지수 들어있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등식은 별로 어려운 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뭐가 있고 그게 뭐 0보다 크다 그러면 이때 최소값을 찾는 거죠. 최소. 그래서 이 최소값이 0보다 크다라는 것만 밝히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최소값은 보통 극소가 되겠죠. 그러면 뭐 이런 거는 극대를 찾나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 부등식 이렇게 고쳐서 하면은 최소값을 구하는 걸로 만들 수 있으니까 사실 하나의 개념이라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에는 보통 두 개짜리가 나오죠. 그래서 fx가 gx보다 이제 크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넘겨서 new 함수 만드시고 new 함수의 극소 찾는 문제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이 훨씬 쉽고 간단합니다. 그래서 뭐 증가하면 표를 그려라, 뭐 실근의 개수를 구해봐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하시면 돼요. 말 그대로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제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이런 거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예제 2번 같이 이런 A가 들어있는 애들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사실 여기 실근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뭐 다양하게 오히려 이거 그냥 물어보는 문제로 쓸 수 있잖아요. 그냥 그래프 그리기 문제에서 뭐 푸는 방법은 앞에서 그래프 그리기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그래프들은 개형을 미리 좀 외워 놓으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걸 아까 이제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얘를 그냥 하나의 함수로 보고 미분을 하면요 이렇게 되고 x가 0일 때 극점이죠. 극점을 갖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 친구 한 번 더 미분을 하면 귀찮으니까 ex는 0이잖아요. 그럼 이때 0을 집어넣으면은 이게 1이죠. 그 말은 양수입니다. 이계도함수가 양수예요. 그럼 얘는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게 극소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보이는 것들 위주로 판단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는 우리가 리미트를 취해보면 무한대로 올라가죠. 마이너스 리미트를 취해봐도 무한대로 간다는 걸 빠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0에서 극소를 가질 것이야. 그럼 x에 0을 집어넣어보면요 마이너스 2가 나오죠. 마이너스 2를 지날 것이고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야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뭐 더 자세하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실근의 개수는 두 개겠죠. 이 정도만 풀고 끝내면 됩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 얘가 어디로 수렴하네 마네 뭐 이런 것들은 굳이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그걸 이제 메인으로 물어보는 건 아니니까요. 점근성까지 뭐 다 구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들에서만 좀 조심하시면 되겠어요. 시험에 내기가 좀 그렇죠. 이제 관점에 대한 얘기를 한다 했는데 이렇게 풀 수도 있지만 어떻게 풀 수도 있어요? 얘를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지수함수고 얘 지수함수고 여기가 1이죠. 그럼 여기가 3을 지날 때 당연히 두 개 만나겠네요.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아래로 볼록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죠. 2번도 풀어보시면 미분하시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미분해도 되고 아니면 적당히 넘겨서 이렇게 풀어도 되겠죠. 왜냐면 ln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1이고 우리가 y는 2x-1 녀석은 기울기가 일단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여기가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판단이 안 되잖아요. 물론 안 만난다는 걸 좀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긴 한데 그래도 혹시나 뭐 닿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으니까 확신이 안 되시는 경우에는 이 친구 그대로 미분을 해보면 되겠죠. 얘는 x가 2분의 1일 때 이제 극점을 갖죠. 얘는 이제 우리가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빠르게 판단을 해보면 2분의 1보다 얘가 큰 것과 작은 것을 따져만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여기 리미트를 취해보시면 여기 무한대로 가고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인데 우리가 2x가 lnx보다 무한대가 더 커지죠.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알겠죠. 그래서 이거 생각하면 아까 그냥 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얘는 사실 무한대로 갑니다. x가 오른쪽으로 갔을 때요. x가 마이너스로 갔을 때도 이제 잘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친구 보면 우리가 정역이 0보다 커야 되죠. 그래서 0으로 향해서 가야 돼요 이번에. 그래서 0으로 향하게 되면 여긴 0이고 여긴 0으로 향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결국 무한대로 갑니다. 무슨 말이냐면
0에서 얘는 다시요. 여기 무한대, 여기 마이너스 무한대, 그래 전체적으로 무한대. 얘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 여기서 이렇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극소일 수밖에 없겠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2분의 1때 극소일 것이야. 2분의 1을 대입해 보면은 그 값이 ln 2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근이 없는 게 맞겠죠. 이렇게 ln 2다. 이런 문제가 시험에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시험엔 최소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 그 다음 한 가지 더, 얘를 보고 여러분이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fx, f-x가 서로 같으면 이런 함수를 우리는 우함수라고 하죠. 지금 x에다가 내가 x를 넣은 거랑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은 거랑 결과값이 같죠. 이 친구 우함수입니다. 우함수일 거야 라고 생각하고 무한대로만 보내보면 되죠. 무한대로 이 친구를 보내보면 무한대로 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 무한대로 갈 것이고, 미분해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미분을 한 값을 가지고 얘가 는 0 이렇게 취해 보시면 x가 마이너스 x인 곳에서 0이니까요. x는 0에서 즉 극소를 갖겠다. 왜 극소죠? 얘가 무한대니까 당연히 대칭되려면 여기서 극소를 가져야겠죠. 왜냐? 선생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하나밖에 없다고 했으니까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얘는 대충 이렇게 생겼겠거니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0을 집어넣었을 때 얘가 0,2를 지나죠. 그래서 이 a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a는 2보다 커야겠죠. 항상 등호 들어가는지 판단하시면 됩니다. 등호일 땐 한 개니까 이렇게 돼야 한다. 아래에 있는 문제들도 적당하게 이제 교정하셔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도 되고요. 아니면 얘는 남기고 얘만 넘겨도 되고, 이런 판단을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문제를 풀 때. 그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만 넘기고 푸셔도 되죠. 사실 그게 정석이긴 합니다. A만 남기는 게. 또 뭐 직선으로 난 풀어보고 싶어 그럼 풀 수는 있다는 거, 안 풀리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 미적분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수원에서 했던 문제가 되는 거죠. 삼각함수 문제인 거죠. 자, 부등식 문제입니다. 부등식 이렇게 나오면 이제 쉬운 문제인 거고, 보통은 2개짜리로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등식 문제도 똑같아요. 최소값을 구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친구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극한값이 극한이죠. 무한대 이렇게 된다는 거. 마이너스 무한대를 붙여보면은 이 친구는 지금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죠. 마이너스 무한대를 붙여봐도 이 친구는 무한대로 갈 것이고, 얘가 마이너스 무한대여도 무한대가 이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래프는 지금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걸 추론할 수 있죠. 그러니까 최소값은 이제 극소를 찾아주면 돼요. 그래서 이게 0이 되는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x는 0에서 극소를 갖겠죠. 그래서 x에 0이 들어간 값이니까 이 친구는 1 플러스 a, 이 극소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쉽습니다. 보통 이제 문제에서는 이걸 하나 넘겨서 내겠죠. 풀어보시고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기서도 뭐 딱히 극소값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요. 딱히 어려운 건 없고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속도와 가속도 끊어서 갈까 했는데 한 번에 가도 되겠네요. 이것도 수투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수투 내용이랑 같고 추가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평면 운동, 평면에 대한 개념이 추가되죠. 이것만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수투 내용은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반복해야 되나요? 자, xt, 항상 t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이 거리를 우리가 미분하면 vt가 나오는 거고요. 이 친구를 한 번 더 미분하면 at가 나오는 거죠.
각각의 표현은 dt분의 d 해서 다 표현을 하는 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 관계는 당연히 이계도함수 관계가 되겠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평면상에서 움직일 때 어떻게 하냐. 평면상에서는 x 따로 y 따로 해주면 돼요. 속도도 x 따로 y 따로 보시는 거고, 가속도도 x 따로 y 따로 보시는 거예요. 물리2를 공부한 학생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좀 어색하죠. 이계도 함수를 우리가 이제 배웠고, 여기서 조금 확장돼서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수투에서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못했던 이유는 이제 이계도 함수를 배우지 않아서인 건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이제 속력, 가속도의 크기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속력은 속도의 크기죠. 이때는 둘 다 피타고라스로 표현해 줍니다. 가령 속도가 x방향 x 성분이 있겠고 y 성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거의 크기는 이건데, 이게 이제 크기거든요. 벡터 값의 합을 구해주는 건데 이 크기를 구해주기 때문에요. 지금 피타고라스로 구할 수 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속도는 x 따로 y 따로 봐준다. 이건 사실 벡터로 표현해야 되는 부분이죠. 가속도의 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군요. 여기만 형광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속도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가속도도 속력은 피타고라스, 가속도의 크기도 피타고라스로 해준다. 그 말고는 추가될 수 있는 개념이 없죠. 평면에서는 그냥 따로따로 구해주시면 된다. 수직선 위에 있는 거는 반복이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초월함수가 추가됐다 뿐이죠. 그냥 개념이 반복이죠. 시험에 나올 리가 만무합니다. 시험에 당연히 평면이 나와야겠죠. 물론 낼 수는 있겠지만. 해서 이렇게 XY 따로 주고 이렇게 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선생님이라도 그럴 것 같은데. 속도, 속력 따로따로 구해달라 했습니다. 그러면은 F 프라임, 이 친구를 이제 FT라고 하고 GT라고 하면 F 프라임 T, G 프라임 T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F 프라임 T는 1 마이너스 코사인 T고요. G 프라임 T는 사인 T죠.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이때의 속도는 0 빼니까 1,1이 되네요. 속력은 피타고라스라 했으니까 루트 2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 시각에서 x 방향의 속력과 y 방향의 속력이 같죠. 1로. 그러니까 이걸 종합한 실제 속력은 루트 2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시험에 낼 만한 포인트예요. 딱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사실 나머지는 다 그냥 노가다 하는 거고요. 이 개념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파트 이제 이걸로 마무리인데, 결국에 활용 파트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그래프 그리기죠. 여기 있는 것들도 결국엔 다 그래프 그리는 게 핵심이 됩니다. 그래프 그리는 걸 열심히 해야 한다 얘기 드리고요. 지난 시간에 좀 각종 문제들을 미리 좀 풀어봤으니까 여기서는 뭐 추가적으로 풀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투 내용의 반복이죠. 거기에 미적분 입장에서 어떻게 추가되는가 이런 정도 잘 보시고, 우리 위에서 그래프 그리는 게 결국에 핵심이고, 그거에 따른 각각의 정의를 활용해서 문제를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하시면 미분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유형들이 많아요. 합성함수에 대한 것들이나 디테일하게 좀 어려운 것들은 사실 이 책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풀이 가서 그때 언급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빠르게 정확한 개념을 공부하는 걸 목표로 삼읍시다. 이제 적분으로 넘어가서 적분 공부하면 이 책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